혹시 박은정 씨 맞으시죠? 네, 혹시 누구시죠? 저는 한도연 씨의 전처예요. 아직 그 사람과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결혼식에서 맞이할 사람, 사실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이 서류를 보세요. 그는 아직 법적으로 전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요. 이제 선택은 당신 차례예요. 선택. 도연 당신, 이걸 왜 숨겼어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진실은 언제나 늦게 드러나는 법이죠.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결혼 아니. 내 삶은 이제 내가 선택할 거예요. 56세 박은정 씨의 인생 사연입니다. 오후 4시 미용실 봄날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문풍지에 달린 작은 종이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박은정은 손님의 머리카락을 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회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리 있으십니까? 은정은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약 손님이 막 나간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어깨에 검은 케이프를 둘렀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천의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이 일을 하며 수천 명의 머리를 다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요. 단정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은정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규칙적인 소리가 실내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미용실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은정은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요. 봄이 왔어요. 미용실 이름도 봄날이시네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은정은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정확했습니다. 남자는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하시나 봐요. 네. 오래됐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은정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오래전에 입 밖으로 꺼내는 걸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울었습니다. 빈 식탁, 빈 침대, 빈 집. 모든 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미용실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요? 기술이라도 배워요. 그래서 은정은 50이 다 되어 미용학원에 다녔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가위질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연 건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뒤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녀에겐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고 은정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그녀였지만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편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은정은 거울 앞으로 남자를 돌려 앉혔습니다. 남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은정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은정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이유는 늘 똑같았습니다. 머리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그리 빨리 자라지 않았습니다. 은정도 알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노란 꽃이 핀 미니 장미였습니다. 미용실 이름이 봄날이라서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흙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연입니다. 이제 알아도 될 것 같아서요. 은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은정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화분을 카운터 옆에 놓았습니다. 노란 꽃잎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56세, 주름진 눈과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젠 조금 살아봐도 되겠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개나리처럼. 2달이 흘렀습니다. 한도연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늘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커피 한 잔, 빵 한 봉지, 때로는 계절 과일. 박은정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오늘은 딸기예요. 아침에 시장에서 샀습니다. 도연은 비닐봉지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딸기가 투명 용기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은정은 봉지를 들어 올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매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투는 늘 정중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어깨에 케이프를 둘렀습니다. 거울 속에서 2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 씨, 제가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은정은 가위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익숙한 소리가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미용실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은정이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나오자 그가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저랑 같이 하실래요? 은정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미용실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도연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은정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이었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견딜만 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일의 무게를.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 씨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그러셨군요. 둘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요. 은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무엇이요? 또 잃을까봐요. 또 혼자 남을까봐. 도연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은정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은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은정의 미용실 앞에 화분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미용실 입구는 작은 정원처럼 변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은정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좋은 친구. 하지만 손님들은 다 알았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예전보다 밝아졌다는 걸.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이 미용실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용실 안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은정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은정은 그의 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친구 정미자를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미자는 은정의 손에 낀 반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정아, 이게 뭐야?
청혼받았어. 정말? 그 남자? 응. 한도현 씨.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은정아,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 뭐? 아니, 그러니까 가족은? 직업은? 과거는?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도연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 산다는 것, 아내를 잃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야. 은정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 결혼은 큰일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뭐. 근데 너무 완벽하면 이상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순 없거든. 은정은 미자의 말을 듣고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연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 뒤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은정은 딸과 함께 갔습니다. 도연은 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난했습니다. 도연의 아들은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2달 뒤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5월 15일. 그날이 그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이상한 거야. 은정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박은정은 미용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를 닦으며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드레스, 작은 예식장, 그리고 한도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문을 닫던 중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홀로 선 여자였습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채 은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세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피곤한 얼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은정 씨 맞으시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직감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여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연입니다. 저는 한도연의 아내예요. 은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전처라고 해야겠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서류 봉투를 은정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 씨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 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 달 전에 그 사람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은정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왜요? 왜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사랑하니까요. 지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이도 둘 키웠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혼자라고 했어요.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연과 지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3년 전 사진입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모두 진짜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진작 와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거.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은정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댔습니다. 나가주세요. 박은정 씨, 제발 나가주세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가져가세요. 증거예요. 그리고 지연은 미용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정은 바닥에 앉은 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한도현, 윤지현. 결혼일자, 별거 시작일, 소송 제기일.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은정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빨갛게 부은 눈.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믿었던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은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걱정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은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 씨? 네. 오늘 우리 결혼식이에요. 괜찮으시죠?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 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예식장에서 봐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레스를 몸에 대보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 소박하게 빛나는 반지. 은정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빼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 침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 오늘은 가장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예식장에 가겠다고, 그리고 도연을 만나겠다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녀는 다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눈물 자국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그녀는 신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예식장 대기실이었습니다. 박은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가벼운 화장.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어두운 그림자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긴장돼서 그래요.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딸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해. 알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은정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됐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예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들렸습니다. 딸이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식장 안은 밝았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저 앞에 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단상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은정은 주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례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도연이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를 꺼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은 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정 씨, 괜찮아요?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은정은 그의 손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지 상자를 닫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식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정 씨, 무슨 말을... 어젯밤에 윤지연 씨를 만났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 아내가 있고 아직 소송 중이에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혼자 산 지 10년이라는 것도, 아내를 잃었다는 것도. 은정은 반지 상자를 도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지연이랑은 정말 끝났어요. 우린 이미... 아니에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저를 만난 거예요. 그건 나는 남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외롭지 않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은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은정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걸어나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예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은정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은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돌아보았습니다. 딸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정은 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응, 괜찮아. 딸이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은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용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거울, 익숙한 의자, 익숙한 냄새. 은정은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의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핀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올린 머리가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평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평범한 56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카운터 옆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가져다 준 노란 장미였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정미자였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내가 지금 갈까? 아니, 괜찮아. 진짜로.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고마워. 너 정말 멋있어. 진짜로.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거울 속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은정은 미용실 봄날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의자를 정돈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그 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에이, 그런 남자는 차버린 게 잘한 거예요.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검은 케이프를 둘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줘요. 시원하게. 은정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규칙적인 소리가 미용실을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거울 속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더 좋아 보여요. 진짜예요. 그래요? 네. 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은정은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편안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편안해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모두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정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정말 멋있으세요. 은정은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해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일주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예식장에서의 그 순간, 반지를 돌려주던 순간, 은정은 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정 씨시죠? 저는 윤지연입니다. 은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한도연의 아내. 아니, 전처. 은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네.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 당신이 그날 결혼을 거부해줘서요. 저도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를 보여줬어요. 나도 이제 용기를 내야죠.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동의하기로 했어요. 도연 씨에게도 전화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나도 도연 씨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연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행복하세요, 박은정 씨. 당신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은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 정미자였습니다. 손에 치킨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저녁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내가 샀어. 두 사람은 미용실 안에 앉았습니다.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아, 요즘 어때? 괜찮아. 정말로. 미자는 은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진짜로. 그래. 응. 결혼 준비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여.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됐거든. 그 남자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맞았네. 내 걱정이. 그치? 근데 은정아, 넌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거절하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선택한 거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멋진 신부야. 무슨 소리야? 나 결혼 안 했잖아. 아니, 진짜 멋진 신부는 자기 인생의 신부라는 거야. 은정은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 거잖아. 그게 진짜 멋진 결혼이야. 은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미자야. 뭘? 우린 친구잖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자가 돌아가고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56세의 박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거야. 은정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은정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손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케이프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장님한테 맡길게요. 사장님 손은 믿으니까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용실 봄날은 오늘도 평온했습니다. 박은정은 이제 누구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